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9월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영주권자 직계 가족, 시민권자 형제 자매 순위만 소폭 진전했고 나머진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모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취업 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서 가족 이민 2A 순위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 이민은 지난 8월에도 2A 순위와 4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2B 순위, 3순위 등은 접수 가능 우선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서너 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8월과 같았으며 4순위 종교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처리 불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 중에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26년 동안 미국에 살던 한인 노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생계 유지마저 힘들어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노부부는 한국행 항공권 구입과 정착 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는 지난 11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부모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모금 캠페인이 개설됐습니다. 노부부의 딸인 나디아 김 씨는 아버지가 주 수입원이었던 긱 드라이버 일을 잃은 뒤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수개월 동안의 실직으로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지속되는 불안감에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저소득층인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악화된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른을 앞둔 김 씨의 부모는 서류 미비자임에도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체류 신분 탓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 씨는 부모님은 의료와 몇 가지 기념품만 챙겨 1999년 미국에 와 지금까지 살았던 아파트를 떠난다며 모금된 돈은 부모님의 항공료와 초기 생활비 등 한국 정착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모금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했다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브루클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뉴욕시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자 가정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니 출신의 20세 이민자 학생이 지난주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했다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무크타는 브루클린 프론티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 학교는 나이가 많고 학점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 알려졌습니다. 무크탄 올 들어 지금까지 IC에 의해 구금된 세 번째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입니다. 뉴욕시에선 앞서 지난 7월에 한 달간의 구금 후 풀려난 19세 학생 데를리스가 한 달 동안 구금돼 있다 풀려났으며 또 다른 학생 20세 딜런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구금 중에 있습니다.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과 가족이 법률 지원과 기타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오늘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크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지난 화요일 퀸즈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 보호도시이기 때문에 IC 요원은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 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공립학교 부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시 교육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 상담 등 학생 및 학부모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도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 뉴욕주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뉴욕시경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문제가 심각한 수도를 되찾겠다고 밝히고 뉴욕, 시카고, LA 등 다른 도시를 통제 속에 두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주 방위군 배치 가능성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우리의 법 집행 기관을 장악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뉴욕시는 최고의 경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연방정부에서 뉴욕시 치안이 심각하다며 예로 든 맨해튼 미드타운 총격 사건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진 것과 달리 뉴욕시 치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범죄 데이터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기록된 총격 피해자는 489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7대 주요 범죄도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습니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는 경찰력 투입이 아닌 더 엄격한 총기 규제나 보조금을 통해 뉴욕시의 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월 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50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책정 시 약값 상승, 약 사용량 증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으로 최대 인상폭이 월 $35로 제한됐지만 내년엔 지원금의 40%가 줄어 인상 한도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은 연 $2,000로 제한됐습니다. 이는 고가 약물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 대신 연방정부의 부담 일부를 보험사에 전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내년엔 이 비용을 가입자 부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론 고가 약물 사용 증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전가, 보험료 억제 프로그램 축소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처방약 보험으로 내년도 정확한 메디케어 보험료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오픈 등록 기간에 발표됩니다. 한인 여성의 모습이 새겨진 미국 동전이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25센트 쿼터 동전에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 씨의 모습이 새겨졌는데요.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여성 20명을 기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오늘 아메리칸 위민 커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계 미국인이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였던 스테이시 박 밀런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아메리칸 위민 커터 프로그램은 연방조폐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기념주화 시리즈로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여성 20명을 기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밀번이 새겨진 동전은 19번째 시리즈이며 약 3억에서 7억 개의 밀번 쿼터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동전 앞면엔 다른 동전과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추상이, 뒷면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밀번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졌습니다. 동전 주변엔 밀번의 이름과 함께 다수로부터 하나, 장애인 정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조폐국은 밀번이 한 손을 기관절개 부근에 두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 교환과 연대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1987년 용산 기지에서 복무하던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밀번은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았습니다.
밀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때부터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2014년엔 오바마 행정부 직속기관인 지적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밀번은 지난 2020년 신장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오는 13일엔 미국 역사 국립박물관에서 미국 장애인협회의 후원하에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리고 동전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재외국민 등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국외에 거주,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 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엔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기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 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 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 공간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른 화산 분화 영향으로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이 비정상 운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정된 항로를 우회하면서 일본이나 LA를 경유해 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폭발로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우회 운항하면서 출도착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은 일본 도쿄 하네다 혹은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예정보다 지연돼 9일 오후 출발 예정이던 KE082편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지연된 오후 4시 26분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8일부터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 혹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뉴저지 뉴악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9일과 10일 출발하는 항공편이 LA를 경유했습니다. 항공 경로가 변경되면서 출발 시각도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화산 폭발 당시와 달리 최근 폭발은 항공기가 지나가는 높은 고도에 영향을 미쳐 불가피하게 경로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노선 외에도 애틀랜타, 보스턴, 워싱턴 DC, 토론토를 오가는 항공편도 현재 화산 분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스케줄 조정과 비정상 운항 안내를 하고 있다며 화산 분출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해 상황에 따라 직항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